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북유럽 디자인으로 유명한 유럽의 감성 디자인을 적용한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스튜디오 T2라는 제품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격이 좀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좀 전혀 저가는 아니에요. 디자인 패키지도 보면은 애플 감성이 느껴지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마감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부분에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듭니다. 조약돌 모양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5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컬러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버즈가 조약돌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스튜디오가 더 훨씬 더 조약돌 스타일 같이 느껴집니다. 충전도 케이스 안에 이어폰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화이트, 그다음에 터치 센서 부분의 패널이 골드로 되어 있는 투톤 컬러이고요. 충전 단자 부분에 반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부 저가형 모델 혹은 고가형 모델도 이 충전 단자 부분에 이 방전을 방지해 주는 저런 절연 기능을 하는 그런 테이핑을 해 놓지 않아서 제품을 받았을 때, 새 제품을 받았는데도 이게 창고에서 오래 있는 기간 동안 방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런 부분도 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골드 터치 패널과 화이트 바디, 그다음에 실리콘 이어팁의 구성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드라이버는 8mm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탑재했고요. 임피던스는 16오음입니다. 일반적으로 4오음에서 16오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레이턴시는 정확한 스펙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음감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게임 부분에서는 약간 레이턴시 딜레이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이런 평균 단발성으로 벌어진다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다른 이어폰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스튜디오 T2는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인체 400여 명의 귀에 이어폰 하우징이 들어가는 웨이도 부분을 3D 모델링해서 그런 평균 값으로 데이터를 평균 낸 다음에 하우징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귀에 쏙 들어옵니다. 유사 형태의 많은 이어폰들이 있는데 스튜디오 T2는 훨씬 더 귀 안쪽에 쏙 들어오고, 그다음에 움직이거나 뭐 운동을 할 때 쉽게 탈착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착용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이어폰, 특히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착용감 중에서는 순위에 높은 그런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USB-C 케이블하고 매뉴얼이 들어있는데요. 어느 제조회사나 요즘 마찬가지지만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기본 제공되는 USB-C 충전 케이블이 너무 짧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이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 기본 제공된 이런 충전 케이블 사용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로 구매한 케이블과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전 어댑터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대신에 또 한 가지는 실리콘 이어팁, 여분의 이어팁이 무려 4종류나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M 사이즈 실리콘 이어팁은 이어폰에 이미 부착되어 있고요. X 스몰, 스몰, 라지, 미디엄까지 총 4종류의 크기의 이어팁이 제공된다는 점, 이 부분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극세사초는 뭐 이어폰과 충전 케이스를 닦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품 등록해서 워런티 3개월까지 연장해 준다는 그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도 있으니까 직접 들어가서 워런티 연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사용자 가이드 한번 꼭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터치 패널, 터치 센서 동작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번 음원 재생 및 일시 정지, 그다음에 짧게 2번 이전 곡 다음 곡 재생, 그다음에 짧게 3번 연속 탭은 볼륨 조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음성 통화도 마찬가지로 짧게 한번 전화 받을 때, 끊을 때 길게 3초 이상,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은 길게 2초간 길게 눌렀을 때 노이즈 캔슬링 실행되고, 다시 또 2초간 길게 눌렀을 때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해제되는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5% 배터리 잔량 이하일 때는 오렌지색, 그다음에 화이트가 됐을 때는 절반 이상에서 100%까지 이런 되어 있습니다. 좀 3단계로 램프를 구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자세한 그 제품 스펙과 리뷰를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과 충전 케이스까지 활용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약 35시간이고요. 이어폰 자체 내장 배터리 연속 사용 시간은 7.5시간입니다. 배터리 잔량 20% 이하인 상태에서는 10%만 충전해도 2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한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블루투스 페어링 연결 방법입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연결 방법은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02 환경 설정에서 블루투스 연결에 들어가신 다음에 처음에 연결이 자동으로 제품 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으면 수동으로 찾기 모드로 들어가서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거의 웬만하면은 스튜디오 2의 충전 케이스를 오픈해서 이어폰을 외부로 꺼내거나 하면은 자동으로 리스트에 올라옵니다. 영어로 스튜디오 T2라고 목록이 올라오면은 터치해서 리스트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재연결할 때에는 스튜디오 이어폰의 충전 케이스를 열거나 이어폰을 꺼내면은 자동으로 재연결이 됩니다. 페어링 연결 속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좋은 편이고 빠른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연결된 이후에는 끊어지는 현상은 자주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상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터치 센서로 조작하는 제어 컨트롤 부분인데요. 짧게 한번 탭했을 때는 음원 재생 및 일시정지, 2번 연속 탭은 이전 곡, 그 다음에 다음 곡 넘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연속 탭하면은 볼륨 조절이 되고요. 이 탭 부분은 그 터치 센서 인식하는 거는 일반적인 다른 블루투스 이어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장갑을 끼고 있는데도 잘 인식되고요. 맨손에선 더 인식이 잘 되는 편입니다. 짧은 탭, 그 다음에 긴 탭 이런 부분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 통화 같은 경우도 전화가 걸려왔을 때 짧게 한번 탭해서 받고 그 다음에 길게 탭해서 통화를 끊고 이러한 그 탭 터치,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터치 횟수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정도 써보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연속 탭하는 그런 그 속도라든가 횟수는 그 감각을 좀 익히셔서 사용하시는 편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2번 탭은 이전 곡, 우측 하우징 2번 탭은 다음 곡 공넘기 뭐 요 정도만 헷갈리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볼륨 조절은 아무래도 휴대폰에서 직접 하시는 게 좀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연속 3번 탭한다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거나 아니면 좀 편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요즘 최근에는 그 고가 브랜드 이어폰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은 이어폰 터치로 넣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많이 넣음으로써 오히려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그 과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 통화는 이어폰 하우징 내부에 빔포밍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서 실내외에서 핸드프리 통화가 쉽고 편리합니다. 뭐 실제로 외부에서 길거리에서 음성 통화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아시겠지만 양쪽 모두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한쪽은 스피커폰으로 한쪽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통화하는 경우에는 좀 하울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스튜디오 2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무선 이어폰들이 이런 환경에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그다음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스마트폰에서 음악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거의 50% 이상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왓챠, 티빙, 웨이브 같은 이런 OTT 플랫폼에서 동영상 스트리밍을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혹은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범용 플랫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튜디오 T2는 그 사운드 세팅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흔히 우리 그 뻥베이스라고 하잖아요. 국내산이나 그 중국산 예전에 저가 블루투스 이어폰 많이 나올 때 항상 얘기했던 게 풍부한 저역대 사운드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뻥베이스죠. 그래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그 베이스음이 풍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이어폰은 그런 형태가 아니라 에어팟에 오히려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플랫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영역, 그러니까 그 베이스와 그다음에 고역대의 그 사이를 타원형으로 그 파운드리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들으면 누구나 무난하게 괜찮아라고 하지만 모두가 와 정말 음질이 훌륭한데 퀄리티 좋은데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역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로, 그다음에 뭐 고역대를 강조하시는 분들에게는 프로. 그렇지만 무난한 걸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러니까 누구나 불만 없이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운드 세팅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그러한 관점에서 혹은 그러한 기준점을 잡고 사운드 세팅을 한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길거리나 아니면 대중교통 안에서 듣기에는 무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는 소니의 그 고가 시리즈의 그 주변 음을 100% 차단하는 그러한 노이즈 캔슬링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소음이 유입이 돼요. 근데 그 유입을 어느 정도 해주냐, 이게 능동형이기 때문에 소음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이 그 노이즈 캔슬링 주파수 출력을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소음이 들어오지만 그 소음이 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거리를 걸을 때 뒤에서 차가 온다거나 뭐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 인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제가 비행기에서 실제 한번 타면서 착용을 해봤는데 비행기 엔진 소음이 좀 이렇게 귀에 거슬리지 않고 잠을 좀 숙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노이즈 캔슬링 퀄리티가 되는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블루투스 이어폰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사운드와 효과 정도가 비슷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아마 스튜디오 2를 직접 들어보지 않으셨어도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미니멀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구색은 갖추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가격이 12만 원이요. 좀 부담이 되는 가격대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자인이 좀 정말 예쁘고 착용감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 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공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